안녕하세요. 행정114입니다. 오늘은 호스텔 사업, 이걸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요. 인허가 과정에서 특히 좀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들,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. 절차가 좀 복잡하잖아요. 그래서 중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. 네, 호스텔 인허가.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뭘 챙겨야 할지 좀 막막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관광진흥법은 당연하고 건축법에 소방시설법까지.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뭘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게 호스텔이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이긴 한데요. 동시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, 소방시설법, 또 공중위생관리법 이런 여러 법규들이 다 얽혀 있거든요. 그래서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건 역시 시설 기준을 제대로 갖췄는지 이 부분입니다.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호스텔은 주로 배낭여행객 같은 개별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로 보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인 잠자는 공간 외에 샤워장이라든지 취사장 같은 편의시설, 그리고 또 문화나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. 아, 편의시설이요. 그중에서 특히 취사장 설치 관련해서 질문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. 이게 객실이 있는 모든 층에 다 취사장을 만들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아, 네네. 그 취사장 관련해서요. 이게 참 많이들 물어보시는 건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꼭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.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1층 같은 곳에 좀 제대로 된 공용 취사장을 하나 잘 마련해두면 그걸로도 충분히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. 중요한 건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. 아, 그렇군요. 정말 실용적인 정보인데요. 모든 층에 다 설치해야 하는 줄 알고 부담 느끼셨던 분들께는 좀 희소식이겠네요. 네, 그럼 예산 계획 세우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럼 시설 기준 외에 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점이 있을까요? 이건 정말 중요해요. 특히 입지는요, 사업 시작 전에,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 가장 먼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. 예전보다는 규제가 좀 완화되긴 했어요. 2016년에 법이 바뀌면서 학교 주변, 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호스텔 설치가 가능해졌거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업 예정 부지의 용도 지역이라든지 주변 환경 관련된 제한 사항들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시기 전에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돼요. 나중에 다 준비했는데 이 입지 문제 때문에 계획이 틀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. 그리고 안전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.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구조 기준, 내진 설계 같은 거요. 그리고 불났을 때를 대비한 피난시설 기준들, 또 소방시설법에 따라서 소화기나 감지기 같은 소방시설도 제대로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관리하는 거,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이건 정말 타협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. 아, 입지 조건은 미리 꼼꼼하게, 그리고 안전은 정말 철저하게. 네, 꼭 기억해야겠네요. 그럼 이제 실제 인허가 절차로 좀 넘어가서요. 다른 단계도 다 중요하겠지만, 이 단계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한다 싶은 부분이 있다면요? 네, 단연코 사업계획 승인 단계입니다.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. 이때는 단순히 서류 갖춰서 내는 수준을 넘어서요.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그 호스텔 사업이 관련 법규에 맞는지는 물론이고 더 중요하게는요. 이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만한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증명해야 합니다.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서도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업 실현 가능합니다.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인 거죠. 그리고 진짜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가서 좀 놓치기 쉬운 점인데요. 모든 승인 절차 다 끝나고 건물 공사까지 다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반드시 시군구청에 최종적으로 관광숙박업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 영업을 시작하셔야 합니다. 만약 이걸 어기시면 관광진흥법 제82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. 네.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그 실현 가능성을 잘 입증하는 것, 그리고 모든 절차가 끝나도 최종 등록까지 완료한 후에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. 오늘 호스텔 인허가 과정의 핵심 포인트들을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정말 철저하게 사전에 조사하고 관련 법규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성공적인 호스텔 창업의 첫걸음이 되겠네요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 외에도 문화정보 교류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거든요. 어쩌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고민해 보실 지점은 이런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우리 호스텔이 여행자들에게 정말 진정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.
오늘 내용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나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요. 언제든지 저희 행정 114로 전화 상담해 주세요.